안녕하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무고한 시민이었던 그들이 왜 지하차도 안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도 정신과 약이 아니면 일상생활이 힘든 피해 유가족들은 세상에 대한 온갖 원망과 고통만 가득하는 채 힘겹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세월호 이태원 참사 뒤로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준하여 지방정부에서도 재난대책 매뉴얼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재난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작성된 매뉴얼은 유명무실하여 작동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를 막지 못했다면 이후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보 단계에 맞춰 전담 TF팀이 사고 전부터 구성되어 있어야 했지만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발송했던 참사 이후 구성된 재난 안전 대응 매뉴얼이 과연 충북도에 존재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확인하고 싶어도 참사의 원인이 되는 주체인 충북도는 본인들의 과실을 면피할 핑계라도 되는 양 검찰 조사 중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충북도 및 청주시의 대처는 대책 없고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가족이 참사를 겪었다는 사실을 참사 하루 뒤에야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마지막 위치 확인을 통해 희생자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해당 유가족은 다음 날에야 뒤늦게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사고 당일 밤 11시에도 귀가하지 않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하러 오송 파출소를 찾아가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경찰관들은 치킨을 먹으며 유가족은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자신들도 TV로 소식을 듣고 있으니 자기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며 실종 신고나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오송파출소 경찰관들은 궁평이 지하차도 순찰을 돌았다며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송파출소를 향해 전국의 경찰관들은 응원과 격려의 화환을 보내 파출소 앞마당을 오색 찬란한 화환으로 전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입사시험을 치르러 가는 처남을 데려다주기 위해 오송역으로 가다가 희생된 희생자의 어머니는 큰 부상 없이 생존한 처남과의 통화를 통해 현장의 구조대원에게 아들을 살려달라는 가슴 아픈 절규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채 구급차로 이동 중이었고, 구급대원은 희생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은 구조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며 현장에서 알아서 잘 구조할 테니 기다리라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현장에는 구명보트와 같은 침수 상황에 맞는 구조 장비와 인력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채 화재 진압용 빨간 소방차가 와서 그저 손 놓고 상황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었고, 그렇게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함께 있던 처남이 큰 부상 없이 생존한 상황이었고,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지하차도 밖 100m도 안 되는 지점이었다고 하니 침수사고 매뉴얼대로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빠른 구조 및 수색 활동이 이어졌다면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후 현장에서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며 힘겹게 상황을 지켜보던 유가족에 대한 배려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는 폭우를 피할 수 있도록 소방관과 공무원을 위해 설치된 천막은 있었지만 유가족을 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답답한 유가족에게 구조 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와서 그들에게 상황 브리핑을 할 때도 유가족들은 뒷전에 밀려 먼 팔치에서 깨금 발을 들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방문했을 때는 응대를 해두라 배수펌프 운영 및 현장 조사가 멈춰서 한시가 급한 유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오매불만 기다리던 가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도 시신 확인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 유가족이 구급차를 가로막고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신 발견 및 처리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었는지 신원 확인이 되어서 시신 검안을 위해 병원으로 옮긴 사설 구급차 비용을 유가족이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장례식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기에 피해자들은 다 분산되어 처리되었고 유가족들 간의 연락도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 절차에 돌입한 유가족들에게 경찰은 사고 경위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직계 가족이 직접 출두하라 했고, 이후 사고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면 경찰서에 와서 직접 발급받으라고 하는 듯 황망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찾아온 도청 직원에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지 묻자 해당 지하차도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지어진 지하차도이고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어서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유가족의 요구로 장례식장 사무실 한켠에서 진행된 도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유가족 설명 요구에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고,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연락을 받은 사실을 멋대로 언론에 알린 흥덕구청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 파악이나 유가족에 대한 대처를 걱정하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막는 게 우선이었는지 그날 회의 중에도 기자 출입을 통제하려 하다가 유가족의 요구로 기자들도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 발인을 해도 되냐는 유가족 질문에조차 그건 유가족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청주시에서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했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저 장례식장 복도에서 유가족에게 명함을 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으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장례식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황망한 유가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짜고짜 물을 게 아니라 필요로 할 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능동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그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례 지원 때부터 연계된 16명의 전담 공무원이 심리회복 지원, 소통 창구 역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신청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장례 이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언급한 재난지원금조차 안내 과정에서부터 혼선을 빚었습니다. 가족을 잃을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시점에 동사무소에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31일 재난지원금 신청이 마감되는데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고 통화한 시점으로 이틀 뒤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충북도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묻자 도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7월 31일까지로 신청 기한을 정해놔서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의 답은 달랐습니다. 수해 피해 발생 시 재난 종료 1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참사 관련으로 인적 피해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니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청주시의 소통 오류로 생긴 소동이었고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한 업체에서 도청을 통해 유가족에게 공기청정기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당장 받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넘긴다는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주소를 말해 공기청정기를 받게 된 유가족에 의하면 해당 공기청정기는 2020년 단종된 모델이라 필터를 구매할 수조차 없는 제품이었으며 도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기부 명목으로 재고 처리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장례가 마무리된 후 도청과 분향소 운영 기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도청에서는 이전 참사의 분향소 운영 기간이 최대 열흘까지였다고 하여 경황이었던 유가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도청은 그저 이 참사의 흔적을 빠르게 지우고자 할 뿐이었으며 이후 분향소 운영에 대한 지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충북도청 민원실 한켠에 좁은 공간에 설치된 분향소 현수막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해서 유가족들의 항의가 있자 참사 희생자로 그제서야 교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열흘의 시간이 지나자 분향소 철거 의사를 밝혀왔고 연장 운영을 원하는 유가족에게 당장 자기들은 호우 피해 복구로 인력이 부족해서 분향소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4일 만에 도청에서 쫓겨난 분향소는 장소 선쟁의 난색을 표하며 비협조적이었던 청주시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청주시 재생허붕센터로 시민 분향소로 명칭을 바꾸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곳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분향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렇듯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충북 또한 청주시는 분향소 이전 작업에서조차 예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위패를 박스에 한꺼번에 넣어 짐짝처럼 옮겨와 바닥에 방치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의 항의가 있은 후에야 장갑을 끼고 한 분 한 분의 위패를 따로 모시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엄청난 폭우로 금강 홍수통제소, 소방,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재난 경보가 쏟아지던 상황에 이 알림을 받은 청주시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시청 책임 소관 시설이 아니라며 재난 알림을 무시하였고, 이를 지하차도 책임 기관인 충북도에 공유조차 하지 않아 14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참사 후 충북도와 청주시는 분향소 운영에서도 여전히 서로의 책임 소재 범위를 운운하며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흉물스러운 화환이 있는 분향소를 보고 유가족이 항의하자 한가롭게 책을 읽으며 분향소에 상주하던 청주시청 직원은 분향소 운영은 시청이 담당하지만 꽃 비용은 도청 소관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분향소에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9월 1일 유가족들이 참사 현장에 모여 합동 49제를 올리는 동안 도청과 시청은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습니다. 분향소 운영 기간에 대한 시청과 유가족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유가족들 허락 없이는 철거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하며 약속하여 분향소를 지키던 이들이 모두 49제 장소로 이동한 상황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분향소 기습 철거로 시청에 항의 방문한 유가족들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끼리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청 기물을 파손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 매체도 있었기에 유가족들의 아픔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유가족들의 심리치료 과정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충북도로부터 7월 28일 호우 피해 관련 재난 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문이라며 호우 피해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최대 1년까지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참사 후유증이 몇 년 뒤에 발현될 수도 있는데 금액과 기한에 제한을 두는 건 맞지 않다고 충북도에 항의했습니다.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트라우마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두면 지원 의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충북도는 처음 안내가 있었던 날로부터 한 달 뒤 치료 금액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유가족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이내였던 금액 제한은 사라졌고 최대 1년 이내였던 지원 기간도 의료진 검토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로 수정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이 두드려야 열리는 문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통보했다가 유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뒤늦게 지원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한 참사가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입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사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참사 초기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충북도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빠른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참사 수습 과정에서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됐고 희생자 유가족 파악부터 지원 체계 마련, 지원 안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참사 직후 충북도청이 마련한 합동 분향소 현수막에 사고 사망자로 표기되었다 유가족들의 항의로 참사 희생자로 정정된 일, 49제 당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시민 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일, 경찰 조사 후에야 심리 지원이 안내된 것 등을 통해 유가족들은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해주는 게 없으니 가만히 믿고만 있어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유가족에게 지자체는 나의 회복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내가 맞서야 할 또 다른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사 피해자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다. 권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마련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재난 피해자는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국권은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변화된 것이 없었고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참사 때마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투사가 되어 나서야 하는 상황이 함께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왜 항상 국가와 싸워야만 할까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지원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정부는 무엇을 배웠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백서를 만든다더니 7.15 교훈 백서라고 일반 시민들은 언제인지 잘 기억도 못하는 날짜로만 이뤄진 백서를 작성하며 참사 흔적 지우개에만 앞장서는 충북도와 청주시를 통해 유가족들은 과연 참사 이후 어떤 변화가 있긴 할 것인지 이후 또 다른 누군가도 참사로 인해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참담한 심정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